네, 안녕하세요. 저는 위례파인만 고등부 수학과 팀장 이철우입니다. 네, 고등학생이 되고 이제 한 학기 시험을 준비해 보실 텐데, 결과는 만족스러우신가요? 네, 이번 시간에는 이제 덕수고 1학기 기말고사 분석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분석 영상 한번 같이 보시고, 앞으로 어떤 전략으로 2학기를 준비하면 좋을지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번 기말고사 덕수고 난이도인데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위례 지역에서 중간 정도 난이도였던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중간고사에 비해서 난이도는 소폭 상승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다른 문항들보다 이제 변별력 문항, 즉 어려웠던 문항들의 난이도가 중간고사에 비해서 높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학생들의 평균 자체가 다소 낮아질 것으로 예상을 됩니다. 다음은 이제 시험 출제 비중입니다. 시험 범위는 이제 1차, 2차 부등식에서부터 행렬까지였는데요. 보시면 이제 1차, 2차 부등식에서 6문항, 경우의 수에서 9문항, 행렬에서 6문항이 출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등급컷입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변별력 문항의 난이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이번 덕수고 1등급 컷은 80에서 82점 정도로 예상을 하고요. 2등급 컷은 62에서 65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주요 문항입니다. 이번 기말고사 준비하시면서 시험 보시면서 조금 그래도 한 번씩 더 보면 좋을 것 같은 문항들을 적어봤는데요. 첫 번째는 18번입니다. 네, 문제는 이렇게 돼 있고요. 출제 의도 자체는 이제 미지수의 값에 따라서 연립부등식의 해를 정확하게 구할 수 있는가를 물어보는 문제였고요. 해당 내용은 제가 이제 칠판의 문제를 풀면서 한 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주요 문항은 서술형 3번입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주어진 조건으로부터 이차함수를 해석하고 부등식과 방정식 사이의 관계를 이용해서 원하는 미지수의 값을 구할 수 있는가를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두 문제를 칠판에 같이 풀어보면서 한 번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덕수고 18번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볼게. 일단 연립부등식이 이렇게 나왔고 만족하는 정수 x의 값이 2밖에 없다. 일단 포인트 자체가 정수 x의 값이 2뿐이다 라는 게 포인트인 것 같아.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a의 범위가 뭐 이렇게 혹은 이렇게 나왔을 때 이 식의 값을 구하라 라는 문제네. 일단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건 뭐야? 이거 인수분해 해가지고 이거 먼저 찾아볼게. 그럼 첫 번째는 요거 인수분해랑 요거 인수분해는 쉬우니까 좀 빨리 해볼게. 얘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되지? x 플러스 3a랑 자 x의 마이너스 a가 0보다 크다라고 이렇게 될 것 같고 뭐 얘 같은 경우 살짝 해볼게. 여기 2, 1 들어가면 되고 2, 1 들어가면 되고 여기가 어떻게 되지? a 들어가고 5 들어가고 어디가 마이너스야?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고 얘 플러스다. 이렇게 되겠네. 그럼 인수분해를 해보면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x 플러스 a 하나랑 2x 마이너스 5가 0보다 작거나 같아 라고 이렇게 등장할 것 같아. 그럼 일단 이 부등식의 해를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부등식 같은 경우에는 해가 어떻게 되지?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될 것 같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형태로 해가 존재하게 되겠지. 근데 지금 보면 이 경계값이 2분의 5랑 마이너스 a거든? 그러니까 경계값이 마이너스 a랑 2분의 5야. 근데 문제에서 연립부등식의 해가 2밖에 없대. 그러니까 정수 2가 범위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는 2분의 5가 여기 있을 수밖에 없어요 라는 뜻이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 2분의 5가 여기 있으면 2가 여기 있기 때문에 정수 x가 만족하지 않을 것 같아. 그럼 우리가 포인트로 잡을 건 뭐냐면 이 두 번째 부등식의 해는 반드시 마이너스 a부터 2분의 5까지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뭐 여기는 마이너스 3a랑 a인데 몰라 대소를. 왜?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잖아. 지금 내가 뭐라고 했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잖아. 그게 이 문제를 나누는 포인트야.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시작을 할 거냐면 이렇게 시작을 하자. 자, 첫 번째 a라는 친구가 양수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볼 거야. 자, a가 양수면 이거 참 지우고 우리 생각을 해볼게. a가 양수가 된다라고 했어. 자, 그럼 첫 번째 우리가 정확히 그릴 수 있는 건 뭐야? 얘지? 마이너스 a랑 2분의 5야. 근데 a가 양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a는 음수죠.
자, 그러면 0을 여기다 체크하고 시작을 할게. 0이 여기 있어. 자, 마이너스 a가 여기 있고 2분의 5가 지금 여기 있는 이런 상태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첫 번째 부등식의 해를 표시해보면 경계값이 포함이 되는 상태에서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갔어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요 친구의 해를 구해보면 얘는 지금 마이너스 3a랑 a가 근이거든? 맞지? 근데 a가 양수니까 얘는 음수, 얘는 양수야.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다가 이제 뭘 얹혀야 되냐면 첫 번째 해에, 첫 번째 부등식의 해가 이렇게 나올 거거든? x가 마이너스 3a보다 작거나요. 혹은 x가 뭐보다? a보다 커요 라고 이렇게 나오겠지. 자, 그러면 내가 마이너스 a가 여기 있다고 했으니까 a라는 친구가 어디 있어야 되냐면 여기 a가 있어야 돼 라는 뜻이고 마이너스 3a는 여기 있어야겠지. 마이너스 3a는 여기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다가 부등식을 표시를 해보면 자, 이렇게 될 것 같고요. 여기는 이렇게 될 것 같죠. 여기까지 가셨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부등식의 해라는 게 어디 있는 거냐면 봐봐. 떨어졌어. 봐봐. 부등식의 해라는 건 자, 이 부분이겠지. 맞죠? 자, 근데 이 안에 정수가 2밖에 없어요 라는 거 우리 많이 풀어봤잖아. 그거 어떻게 해야 돼? 아, 2는 여기 있어. 1은 어디 있어야 돼? 여기 있어야 돼. 맞지? 그럼 선생님이 매번 하는 소리가 뭐냐면 자, A라는 친구의 대소가 여기에서부터 결정이 됩니다 라는 거겠죠. 자, 그럼 이제 마무리 해볼게. 자, A가 항상 하는 말이 뭐야? 오른쪽이 크다. 오른쪽이 커요. 자, 그럼 A는 1보다는 오른쪽에 있고 2보다는 왼쪽에 있으니까 따라서 지금 상황에서 이 모양이 되려면 1하고 자, A하고 2의 대소는 일단 이렇게 돼. 자, 맨날 이거 쓰라고 했었고 그 다음 뭐 하라 그랬지? 선생님이 등호 체크하라 그랬지. 자, 봐봐. 자, 지금 여기가 포함이 안 된 상태야. 근데 A가 2가 돼버리면 2를 그대로 가져요? 안 가져요? 안 갔죠. 자, 등호 들어가면 안 되겠네. 자, A가 1이 됐어요. 1은 포함이 되지 않으니까 만족하겠네. 아, 그래서 등호는 여기만 들어가겠구나 라는 뜻이겠지. 따라서 계산을 해보니까 A가 0보다 클 때 만족하는 정수의 값이 2밖에 없으려면 A의 범위가 1보다는 크거나 같고 2보다는 작아야 된다라는 뜻이 되겠지. 이해 가나요? 좋아요. 자, 세 번째. 자, A가 양수인 거 했어. 그럼 이제 A가 음수인 거 해보자고. 자, 여전히 두 번째 부등식의 해는 너무나 편하니까 얘부터 그려볼게. 자, 얘를 그려봤어. 자, x 이렇게 있고 지금 마이너스 a랑 2분의 5인데 a가 음수야. 그러면 0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a가 여기 이렇게 있는 거고요. 2분의 5가 여기 있다고 생각할게요. 맞지? 자, 그러면은 범위를 체크해 보니까 마이너스 a 포함되고 2분의 5까지 자, 이렇게 됐어요. 맞지? 아까 전에 우리 첫 번째 부등식의 해가 마이너스 3a랑 a였는데 a라는 친구가 음수니까 어떻게 돼야 돼? x가 뭐보다? a보다 작거나 혹은 x가 마이너스 3a보다 커요. 이게 맞겠지. a값이 음수니까 얘가 얘보다 작을 거 아니야. 이해 갔어? 자, 그럼 내가 요 표시해줬으니까 똑같이 해볼게. 자, a랑 마이너스 a 0을 기준으로 대칭. 자, 그러니까 여기가 a야. 맞지? 자, 마이너스 3a 얘보다 있으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3a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거 어차피 쓸 거니까 자, 이렇게 쓸게. 마이너스 3a 이쯤에다 쓸게. 자, 그럼 봐봐. 자, 여기서 표시해보면 자, 요쪽은 자, 이렇게 될 거고 이쪽은 자, 요렇게 되겠네. 맞아? 자, 그럼 여기서 부등식의 해는 요 부분이 되고 이 안에 정수가 몇 분이다? 2분이다 라는 소리니까 앞에서 했던 거랑 똑같이 2는 여기 있고 1은 여기 있어야 돼. 맞지? 그럼 요 안에서 우리가 여기 관찰하면 되겠지. 그럼 마이너스 3a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 거야? 1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3a가 2보다는 작다. 1차적으로 써주고 앞에서 했던 거랑 똑같이 뭐 비교하면 돼? 등호. 맞지? 야, 마이너스 3a가 2가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마이너스 3a가 1이 돼도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제 a의 범위를 찾고 있으니까 이 친구 마이너스 3으로 나눠주면 되겠네. 그럼 마이너스의 3분의 2보다는 크고요. a의 값이 마이너스의 3분의 1보다는 작거나 같다라고 정리할 수 있어. 따라서 이 문제 풀어보니까
A가 0보다 클 때는 A의 범위가 이렇게 되는 거고 A가 0보다 작을 때를 보면 범위가 이렇게 된대. 맞지? 맞춰서 써볼게. 자, 그러면 등호가 앞쪽에 있는 거 PQ니까 P는 얼마야? 1이고 Q는 2가 된대. 맞죠? 자, 그 다음 R은 얼마가 되는 거야? R은 마이너스 3분의 2가 될 거고 S는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3분의 1입니다. 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P 플러스 Q의 제곱이다. 자, P 플러스 Q의 제곱을 하시면 자, 9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거고 자, S의 제곱에서 뭘 빼래? 자, R을 빼래. 아, 3분의 1의 제곱 9분의 1에서 빼래. 얼마야? 이거 9분의 3분의 얼마니? 3분의 2다. 이렇게 되는 거지. 계산하면은 자, 9분의 7 이렇게 되겠지. 맞죠? 두 개 곱하라고 했으니까 이 문제의 답은 자, 7이 될 것 같아요. 알겠나요? 이 문제 한번 생각하고 넘어가면 뭐가 포인트였냐면은 인수 분해를 해서 해 경계값을 찾는 건 쉬워요. 그러니까 마이너스의 3a 맞죠? 요 a 마이너스 a랑 2분의 5가 되는 건 쉬운데 문제의 조건에서 정수가 2분이라는 걸 확인했으면 얘네들의 경계값은 확실히 얘가 위다. 맞죠? 그래서 얘를 결정할 수 있었던 것 같고 A의 범위에 따라서 얘네들의 해의 경계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두 가지로 나눠서 풀어봤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A가 0보다 클 때랑 작을 때 4번 연습했던 듯이 미지수가 있을 때 범위 나눠가면서 수직선 그리고 항상 오른쪽이 큰 거니까 해당 사항 인지해서 범위 작성하고 등호 판단 여부를 한 번 더 확인한다. 요거만 맞춰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 문제풀이 하나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서술형 3번 한번 풀어볼게. 일단 문제부터 한번 읽고 갈게요. 최고차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 fx가 있고 주어진 부등식 fx가 2x-k보다 작은 해의 범위가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라고 나왔어. 근데 이 2차 함수 fx가 가나 다의 조건을 만족시킨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렇게 생긴 2차 부등식을 풀어주세요 라는 문제인 것 같아요. 자, 그럼 일단 조건부터 한 번씩 살펴볼게. 선생님은 뭐부터 봤냐면은 나조건이야.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수업 시간에 매번 연습했었지. 모든 x에 대해서 fx가 알파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이렇게 나왔어. 자, 생각해볼게. 일단 첫 번째 2차 함수 같은 경우에 최고차의 개수가 1이니까 fx의 그래프 자체는 아래로 볼록한 친구가 될 것 같고 근데 문제에서 이 fx가 전부 다 알파보다 크거나 같대. 이거 무슨 뜻이야? 이 fx의 최소값 요 라인이 y는 뭐가 되는 거야? 알파가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결국에 나 조건에는 뭘 알려주는 거냐면 fx의 무슨 값이 이 친구의 최소값이 얼마가 된다라는 거죠? 알파예요 라는 이런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가조건에서 뭐라고 했냐면 알파일 때의 함수값이 알파다. 이 이차함수 fx가 알파가 되는 지점은 딱 한 군데인데 요 지점의 x 좌표가 얼마야? 알파다라고 이렇게 설정을 해준 거니까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여기서 바로 2차 함수의 꼭지점이 알파, 알파구나 라는 걸 해석할 수 있겠네. 자, 그럼 여기 봐봐. 이 점의 좌표가 알파, 알파야. 최고차의 개수가 1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가와 나 조건에서부터 fx식이 그냥 도출이 되죠. 그래서 fx라고 하는 친구를 우리는 x-알파의 제곱에 플러스의 알파구나 라고 쓰고 문제를 갈 거야. 일단 여기까지 가시나요? 가랑 나 조건에서부터 fx 수식을 확인을 했었고 자, 그럼 두 번째 우리가 연습했던 게 뭐냐면 부등식의 해가 요렇게로 나왔어. 맞지?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연습했던 거 뭐야? 부등식의 해의 경계는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방정식의 실근이다 라고 설명을 했거든? 그럼 저 부등식을 방정식으로 바꿔봤을 때 우리는 f의 x가 2x-k랑 만난 이 방정식의 두 근이 바로 부등식의 해의 경계인 알파와 베타구나 라는 이렇게 바뀌게 되겠지. 자, 그래서 항상 부등식 문제를 바꿀 수 있으면 방정식으로 바꿔서 해석을 하라 그랬고 자, 주어진 부등식에 두 근이 나왔기 때문에 그냥 적어볼게 얘들아. 봐봐. f의 알파는요 2알파의 마이너스의 k입니다. 맞죠?
근데 아까 F의 알파가 알파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요 말은 알파가 이 알파의 마이너스 K야 라는 소리랑 같을 거고 여기서부터 우리는 K라는 친구가 알파구나 라고 해석이 끝나. 선생님 말 이해가요? 자, 두 번째. 자, 근이 베타도 있으니까 F의 베타를 써보면 F의 베타는 2베타의 마이너스 K 이렇게 될 거야. 써볼게. F의 베타가 뭐야? 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은 2베타 아니지. 플러스의 알파는 2베타의 K라는 친구가 알파라고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알파야 이렇게 되는 거지. 따라서 식을 조금만 조작해보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은요 넘어가서 2배 베타의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나올 거야. 여기까지 가. 자, 근데 봐봐. 알파랑 베타는 서로 다른 두 수기 때문에 이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0이 될 수가 없을 거야. 0이 안 되니까 나눠줘도 되겠지. 자, 따라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얼마야? 2로 결정이 된다. 그다음 여기까지 갔어? 자, 근데 여기서 문제 선생님 안 쓴 게 있네. 미안해. 자, 봐봐. 조건 좀만 더 적어줄게. 자, 알파랑 베타가 무슨 수고? 자연수고. 자, 그 다음에 알파가 베타보다 크며 자, 베타라는 친구가 짝수다라고 이렇게 등장을 했어요.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아직까지는 알파, 베타를 특정할 수 없어. 그냥 베타 빼기 알파가 2라고만 나왔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쓰지 않았던 이제 다조건을 한번 써볼게. 자, 넘어와서 세 번째 다조건을 써볼게요. 자, F의 0이라고 하는 친구는 뭐야? 여기다가 0 넣으세요.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맞지? 그럼 여기다 0 넣어볼게. 0 넣으면 어떻게 되지? 알파 제곱에 더하기 알파는요. 이렇게 될 거고 2알파 더하기 K인데 K가 알파였으니까 3알파 이렇게 바뀔 거고 F의 알파도 알파니까 4알파 이렇게 되겠네. 등호가 아니네? 이렇게 되겠지? 미안. 자, 그럼 얘 봐봐. 자, 얘를 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알파 제곱에 마이너스의 3알파가 0보다 작거나 같아. 이렇게 되는 거지. 따라서 여기서부터 알파의 범위가 0보다는 크거나 같고 알파가 3보다는 작거나 같다라는 수식이 나오거든? 근데 여기서 이제 알파, 베타를 끝낼 수 있어. 잘 봐봐. 야,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2야. 맞지? 자, 그럼 두 개 차이 나는데 문제에서 베타가 무슨 수라고 알려줬지? 짝수가 된다고 알려줬어. 차이가 2가 나기 때문에 알파도 무슨 수야? 짝수야. 그리고 알파, 베타가 자연수라고 했으니 이 범위 안에 있는 짝수는 알파가 몇 밖에 없어요? 2밖에 없죠. 따라서 알파라는 친구가 2고 그럼 베타는 저절로 4가 되는 거고 K는 알파랑 같았으니까 K도 2가 된다라고 해서 미지수 값이 다 나오게 되겠죠. 맞죠? 그래서 가나다 조건으로 우리가 알파, 베타, K의 값을 결정할 수 있었고 이제 마지막 마무리할게. 자, 문제에서 뭐 구하라고 했냐면 저 2차 부등식 대입할게. 자, X의 제곱에 알파 플러스 K니까 마이너스 4X 베타가 얼마였어? 4. 자, 이 친구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요. 자, 인수분해해보니까 x-2의 전체의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고 제곱이 0보다 작을 수는 없으니까 0이 되는 포인트 하나만 잡으면 이 문제의 답은 x가 2다 라고 나오면 되겠지. 여기까지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래서 문제를 풀어봤고요.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자, 봐봐. 이 문제에서 중요했던 건 뭐냐면 가와 나 조건에서부터 fx의 최소값과 그 최소값을 갖는 x값이 등장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우리는 fx의 수식을 정리할 수가 있었고 매번 연습했던 대로 부등식의 경계가 방정식의 근이라는 생각으로부터 알파, 베타 사이의 관계식을 구해서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알파와 베타, k의 값을 결정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맞죠? 나머지는 뭐 쉬우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서술형 3번까지 문제풀이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주요 문항 두 문제를 같이 풀어봤고요. 어떠셨나요? 그래도 한번 풀어보셨던 문제인데 다시 푸니까 뭐 기억이 새록새록 나거나 이렇게 푸는 거였구나 정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뭐 2학기를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은
1학기 내신 성적을 이제 받아들이시고 네, 그 경험을 토대로 이제 발전된 계획을 수립하는 시간이 지금부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받으셨더라도 좌절보다는 이를 양분 삼아서 다음 학기인 2학기를 잘 준비하시는 계기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 위례파인만 고등부의 경우는 이제 기출 분석을 통해서 실전 모의고사로 매번 시간을 재고 기출 문제를 풀고 있고요. 그뿐만이 아니고 이제 서술형 대비나 실전 전략까지 개별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학원이 운영되고 있으니까요. 혹시 영상을 보시고 조금 더 궁금한 부분이 있으신 분들은 학원으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위례파인만 고등부 수학과 팀장 이철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